예, 안녕하세요. 이변은 이따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공중밀집 장소 추행죄 무죄, 무혐의를 받으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오늘의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이 공중밀집 장소 추행죄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좀 이제 억울하게 이제 공중밀집 장소 추행 혐의를 받게 된 경우 이제 뭐 저한테 연락이 오셔서 변호사님, 무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무혐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답변을 드리고자 이제 오늘의 주제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예, 우선 들어가기 앞서 공중밀집 장소 추행죄 처벌에 대해서 좀 알아보게 되면 우선 공중밀집 장소 추행죄가 뭔지 한번 보게 되면 공중밀집 장소 추행죄는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의미하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이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공중밀집 장소 추행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강제추행죄와 달리 강제추행 같은 경우는 폭행 협박이 있으면 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수단이나 뭐 이렇게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 요런 장소에서 폭행 협박으로 이제 추행을 하게 되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합니다. 그 강제추행죄랑 공중밀집장소 추행죄는 장소의 차이가 아니라 폭행 협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입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구분하시면 되고, 그래서 처벌 수위, 그리고 생각보다 굉장히 높다는 거,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공중밀집 장소 추행죄 무죄, 무혐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억울하게 공중밀집 장소 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피의자는 CCTV 영상, 주변 목격자의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어떠한 신체적 접촉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거나 내리는 과정에서 혹은 사람들이 붐비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와 불가피한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해야 됩니다. 이거 무작정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하면서 이렇게 주장해야 될 게 아니라 이런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법률적인 관점에서 요거 주장해야지 이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보시면 요거 같은 경우는 여기 써져 있죠.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공중밀집 장소에서 추행 혐의 없음, 제가 진행한 사건 중에서 혐의 없음 받았던 사건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오늘의 주제를 좀 정리해 보자면 대중교통 대부분 다 대중교통 이용하시죠. 대중교통 이용하다가 억울하게 공중밀집 장소 추행 혐의를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클라이언트 분들 중에서도 그렇고 실제 공중 여기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추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억울하게 오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억울한 마음에 감정적으로 호소하거나 감정적인 대응을 하게 되는데 이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중밀집 장소 추행죄도 성범죄라는 거 조금 정확하게 인지한 다음에 아무리 가벼운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변호사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게 좋고, 특히나 억울하게 공중밀집 장소 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는 거는 혐의를 부인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제가 앞서 언급했지만 법률적인 관점에서 주장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야지 이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변호사님 도움을 받을 때는 이제 성범죄 관련해 가지고 많은 사건을 진행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좋은 결과를 도출해낸 그런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사건을 진행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은 이따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